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파악을 해본 결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사안이 워낙 위중하고 중요하고 또 당 대표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최고위원 문제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국민의힘. 급기야 오늘은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들이 모여서 하는 아침회의,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자, 이 최고위원 회의 소집 권한은 당 대표한테 있는 걸로 아는데 오늘 회의를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취소한 걸로 알려졌어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일정 중에 이제 문답하는 걸 봤더니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많아서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정말 최고위원회 취소한 게 이 이유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일정이 많아서 취소했다라는 게 뒤늦게 공식적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이제 많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발로 나온 거는 일정 있지만은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문제되는 최고위원들이 지금 참석해서 발언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그것 때문에 취소했다라고 이미 많이 보도가 나오고 뭐 대부분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태영호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않겠다. 아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나는 표구걸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관련 논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를 약간 저격하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아예 취소해버리는 좀 강수를 써버린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게 네. 아침 최고위원회를 보면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들 양옆으로 해서 쭉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 쫙 와서 카메라로 찍고 여기서 중요한 발언도 하고 이 최고위원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취소했다는 건 정말 당 내에서 이 최고위원들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발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저는 옛날부터 주장을 한 게 최고위원들 발언이라든지 이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자리가 회의잖아요, 회의. 회의라는 그렇죠. 거는 서로 회의해서 결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정당의 시스템들을 보면 결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의 앞부분에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 맞아요. 위해서 최고위원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뭐 자기 주장하고 싶은 거 하루에 다 해버리거든요. 그럼 기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쓰는 형식인데 그렇다면 회의를 왜 할까? 이미 뭐 다 결론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예 그냥 그 모두 발언을 못하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만 어떤 나중에 간추려서 이야기하듯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문제는 특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본인들의 어떤 발언 자체가 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다 보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로서는 좀 극약 처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뭐 일단 윤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이 아마 최고위원이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참석을 안 시킬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최영호 최고는 본인이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일단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 보좌진들한테 공천 약속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돼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최고위원은 뭡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일부 과장됐다. 별거 아닌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원의 무게감을 많이 느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누구한테 나갔겠습니까? 자기 보좌진들한테 밖에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부에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그런 정책 책임도 안 지고 최고위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양진 변호사, 우리가 앞서 도입에 황정근 윤리위원장 얘기도 들어봤지만 어제 오후에 긴급하게 윤리위가 소집이 됐어요. 어떤 얘기들 안에서 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에 긴급 회의를 열고 녹취록 관련 건을 포함해서 이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사실 윤리위에 병합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1일에 열린 당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잇따른 설화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윤리위가 파악하기로는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건이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그리고 윤리규칙 4조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일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징계 개시안과 병합해서 새로운 녹취록 사건과 함께 소명의 기회를 주고 아마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대표, 일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2차례 걸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받고 또 2차로는 또 6개월 징계 받아서 이제 통합 1년간 당원권 징계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러면 이걸 병합을 한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후원금 쪼개기 같은 경우에는 뭐는 진상 조사를 하고 추후에 이거를 징계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한다는 당무위에서 거예요. 한다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가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별 문제가 없어서 징계로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기류는 좀 경징계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기류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여의도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다.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1년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년 된다고 한다면 당원권 정지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못 받잖아요. 내년 4월이 공천. 그렇죠. 1년이면은 그러니까 9개월 이상만 돼도 사실 공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공천을 받으려면은 그 전에 맞아요. 당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6개월만 돼도 사실 감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하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거의 뭐 1년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민지식 기자, 이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해서요. 청년 보좌관 관련한 문제가 또 새롭게 떠올라요. 맞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금 보도한 언론사가 똑같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해 7월 이 청년 보좌관으로 일하는 17살 학생의 조부가 태 최고위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고 또 다른 대학생 청년 보좌관 역시 태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 의원 지난해 보좌진이 참여하는 단톡방 안에서도 청년 보좌진 4명 중에 땡땡땡 회장의 딸은 꼭 넣어줍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등 특정 인물을 지목하면서 이게 뭐 대가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태 최고위원 측 발언을 보니까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국회의원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굉장한 이게 특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사실 보면 이 봉사활동이어도 국회에서 이런 활동들 해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공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 자체를 별로 지금 중대하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공정이라는 이슈 이게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바로 그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더구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자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회장님의 어떤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청년 보좌관으로 한다? 그럼 그 청년 보좌관 하겠다는 그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하라고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이 국회에 보면 9명의 보좌진을 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인턴이 한 2명 둘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활동한다라면 물론 본인들이 이게 뭐 정식 어떤 그런 봉사활동 그게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청년 보좌관을 했다라는 게 어떤 식이든지 이용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이제 스펙으로도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런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되고요. 그 엄격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는 문제가 된다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안철수 의원이 오랜만에 등판을 했네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당무 개입성이 아닌가요? 제가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새로운 당대표가 저 용산과 그렇게 갈등에 뭐 휩싸이는 것을 정말로 걱정하고 우려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게 예. 지금 보니까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를 해요. 물론 이진복 정무수석은 뭐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유승민 전 의원도 SNS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던데 글쎄요 계속 이제 시선이 대통령실로 좀 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철수 의원 얘기부터 하면은 그때 참 마음에 이걸 담아두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한방 먹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그때 상처가 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천이 아니라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많은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죠. 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 이것이 정당하냐. 근데 이렇게 했으면은 공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이를테면 검사 30명 명단이 뭐 돌아다니네 이런 뭐 이제 사설지의 정보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아까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시면 태영호 의원은 그럼 거짓말을 평소에도 밥 먹듯이 하고 보좌진들한테 하는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저거는 사실이니까 얘기를 했겠지.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또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 있어. 태영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알 수가 없고 뭐 만약에 수사를 하면은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수사를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 않으니까 그냥 각자 믿고 싶은 대로 일단 믿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사안이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 그러니까 총선과 관련된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좀 지금 대통령실이든 당에서든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구심을 계속 가지는 분들이 나오고 내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래서 공천을 위해서 다 자기 정치만 할 가능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용산만 바라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지면은 당이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지금 김준일 에디터 얘기했듯이 의구심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물론 아까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만 이런 인식들이 자 공천은 당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천은 대통령실이다. 이런 인식들이 저변에 쫙 깔린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가 이제 다툼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조금의 사정을 이제 아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지금 태영호 의원은요 다음에 강남에서 공천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 공천이 이미 지난번도 굉장히 특혜 공천이었거든요. 사실은 뭐 거의 전략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 강남에 2번 전략 공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인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공천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최고위원도 무리해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기 공천을 확인받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진복 수석도 지금 부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지금 두 사람 다 공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의원한테 저 이야기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는 게 지금 저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저 이야기 안 퍼지겠습니까? 아 누구 약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게 지금 다 그걸 귀를 쫑긋하고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다음 공천 확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전부 다 그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그 이야기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파문을 일으킬 겁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 부분을 당신이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한일회담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공천이 확정된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아마 그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 태영호 의원 본인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좌진들이 좀 흔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태영호 의원이 거기 뭐 여러 가지 보좌진들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은 내가 다음에 공천 받을 거니까 좀 잘해보자 라는 뜻에서 했다는 것들이 저는 뭐 굉장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관련 언급을 했다고 언급된 사람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사람도 모두 부인하는데도 이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걸 보면 자, 이 공천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